안녕하십니까. 바쁜 현생을 끝내고 복귀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5차전, 6차전 다 리뷰를 하는 것이었는데 현생을 사느라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7차전을 재밌게 지켜봤습니다. 우선 LG 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G 세이커스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근데 진짜 이번 챔프전만큼은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집에서 농구 중계를 보는 게 정말 즐겁지 않았나,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관을 좀 못 가서 아쉽지만 네, 충분히 재밌었다. 네, 일단 결과에 앞서서 두 팀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7차전은 좀 못하는 거를 탓하기보다는 좀 잘했던 거를 좀 칭찬하고 싶은 경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7차전스럽게 저득점 경기, 좀 파울이 많아서 많이 끊기기도 하고 턴오버도 많이 나오고 야투율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근데 이렇게 돼도 좀 이해가 된다. 정말 쥐어짜서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쏟아붓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으로는 조금 떨어져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감동과 재미를 느껴본 건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 정말 티빙 구독료가 전혀 아깝지 않았다. 이번 챔프전만큼은 티빙을 구독해도 아깝지 않았다. 네. LG나 SK나 어느 팀이 우승해도 되게 이상하지 않았을 그런 시리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계를 좀 뛰어넘었다고 해야 될까요? SK는 3패를 내리당하고 다시 3승을 하고 정말 리버스 스윕에 정말 코앞까지 갔었고, LG는 3승 이후에 또 3패를 당하고 또 마지막 7차전은 원정에서 또 승리를 따내면서 두 팀 다 어느 팀이 우승해도 좀 이상하지 않았다. 이게 또 새로운 라이벌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 시즌에 좀 맞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좀 이번 챔프전이 되게 오버랩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24-25 시즌의 마지막 경기를, 데미를 기가 막히게 장식을 했다. 진짜 캐스터분께서 정말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포지션마다 전혀 두 팀에게 쉽지 않았고, 정말 루즈볼마다 몸을 던졌죠. 두 팀이 그렇게 몸을 던져도 어떤 시리즈 내내 되게 양팀 선수들이 다 매너가 좋았던 것 같아요. 상대팀 선수라도 넘어진 선수가 있으면 이렇게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7차전 이제 끝나고도 이제 SK 선수들이 LG 선수들을 이렇게 좀 축하해주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매너 있고 얼굴 붉힐 일은 없었다. 심판 판정도 이렇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오심은 없었기 때문에 쾌적하게 경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불쾌한 일 없이. 네, 그리고 제가 여담이지만은 저번 프리뷰 영상에서 4대3 LG 승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LG 팬 여러분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7차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체력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그러니까 6번을 계속 연달아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략 전술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득점 상황, 턴오버나 야투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도 이제 포기 못하는 거는 저는 리바운드라고 봤습니다. 7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 내용보다는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리바운드만은 사수를 해야지 좀 승리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LG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7차전에서 리바운드를 이겼습니다. 3차전까지는 이제 LG가 연달아 이겼었고 게임을 이겼었고, 이제 4차전부터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 이번 7차전만 리바운드를 SK보다 앞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LG가 승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좀 빡빡한 게임, 정말 빡게임은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진짜 게임이 뻑뻑하고 게임 플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얼마나 체력적으로 좀 세이브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멘탈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그날의 슛감이라던가 컨디션, 그리고 운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LG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게 실력이든 아니면 운이든 아니면 컨디션이 좋았든 간에 7차전이 제일 3점슛 성공률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자릿수 3점 개수도 기록을 했고, 내리 1, 2, 3차전 3승 이후에 한 경기가 터지면 그게 바로 이제
LG가 우승하는 경기다, 우승한 날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7차전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LG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7차전에 좀 3점이 응답을 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조상현 감독의 좀 시리즈 조정 능력을 눈여겨봤는데 시리즈 초반에는 허일영보다는 정인덕을 좀 더 많이 썼죠. 어떤 안영준에 대한 수비를 위해서. 근데 이제 좀 시리즈를 거듭해가면서 이제 정인덕보다는 허일영의 출전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인덕이 안영준 상대로 좀 고전을 했고, 또 안영준 수비를 좀 정인덕으로 고집을 하기보다는 안영준에 대한 수비를 다소 포기를 하더라도 허일영의 3점을 좀 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전 시간도 보면 시리즈 초반에는 좀 출전 시간이 되게 작게 가져갔는데 이제 시리즈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20분 넘게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고, 또 허일영 선수는 그거에 또 응답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상현 감독의 조정 능력이 좀 들여맞았다. 그리고 이제 3점 같은 경우에도 좀 꾸준했죠. 뭐 시리즈 내내 뭐 3점을 기록하지 않는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긴 경기든 진 경기든 꾸준히 3점을 기록을 했고, 정말 마지막 7차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들린 듯이 특유의 포물선 높은 레인보우 3점이 좀 터지게 됩니다. 4개를 넣었고,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보통 이제 출전하는 타이밍이 2쿼터 중후반부터 3쿼터 이렇게 허일영이 이제 출전을 하는데, 이 타이밍이 되게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타이밍이죠. 이기는 경기에서는 되게 좀 승리를 굳히는 3점,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기는 경기, 뭐 추격해올 때 좀 찬물 샷 멀리 달아나는 3점 이런 게, 그러니까 좀 SK로 하여금 좀 작전 타임을 부르게 하는 3점, 이렇게 좀 순도가 높은 3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3점을 얻어맞고 작전 타임을 부르게 되면 3점을 얻어맞은 그 기분으로 작전 타임 내내 보내고 다시 게임에 들어와서 이제 흐름을 잡게 되게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작전 타임을 유도하게 하는 이런 3점은 되게 경기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허일영이 좀 해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장인데 이런 뭐 두경민이나 전성현이 없는 상황에서 베테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LG에서는 많이 없었는데 허일영이 그 역할을 좀 똑똑히 해줬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좀 젊은 선수들이 좀 3연승 이후에 연패를 계속 할 때 좀 다독이는 역할을 했다던가, 좀 계속 작전 타임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보컬 리더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허일영뿐만 아니라 좀 다른 선수들도 좀 조정을 했는데요. 이게 또 시리즈 내내 이렇게 타마야와 마레이의 B2B 그런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왔는데, 상대 4번이 좀 느리기 때문에 타마야의 어떤 스피드를 활용한다거나 SK의 이런 무시무시한 앞선 수비, 오재현, 최원혁, 김태훈 이렇게 또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갖춘 이런 앞선 수비에서 좀 양준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마야 마레이 B2B 더 이런 빈도가 좀 높아졌다. 이것도 좀 조정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7차전에서도 이경도 대신에 한상혁이 나왔어요. 거의 로테이션 아웃되었던 선수가 이 정도로 잘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했습니다. 정말 야구로 치면은 대타로 나왔는데 안타 치는 느낌. 오늘 7차전 같은 경우에는 한상혁의 어떤 활약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양준석이 없는 좀 시간을 좀 핸들링을 버텨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득점도 하고 뭐 어시스트도 하고 되게 활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감독의 조정 능력도 이런 단기전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LG 이번 챔프전 우승에 있어서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감독의 능력도 정말 무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4쿼터 마지막 클러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분여 남긴 상황이고 53대 55, LG가 2점차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LG 입장에서는 대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타마요가 파울아웃이 이른 시간에 파울아웃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게 타마요의 대체자가 따로 없다는 거. 로테이션 멤버 중에 뭐 박정현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정인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 4번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포지션상 미스매치가 나오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타마요는 또 세트 오펜스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인데 그것도 또 LG 입장에서는 좀 잃어버렸다. SK가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마요의
파울을 얻어낸 김태훈이 자유투를 하나만 성공시키면서 54대 55. 또 LG가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으로 또 턴오버가 나오죠. 다시 공격권은 SK가 가져갑니다. 네, 또 김선영의 플로터가 실패를 하고 리바운드는 SK가 잡습니다. 그리고 김선영의 3점, 또 롱 리바운드가 되면서 SK가 잡습니다. 이게 롱 리바운드가 되면 박스아웃을 해도 리바운드 잡기가 좀 힘들죠. 공이 되게 멀리 튀니까 리바운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이게 좀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 네, 원희의 3점도 롱 리바운드 되고 다시 잡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수비가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LG가. 근데 김선영이 드리블을 치다가 넘어지면서 턴오버가 발생을 했고 LG의 속공 기회가 나옵니다. 양준석이 이렇게 레이업을 실패하지만 뒤따라 트레일러로 따라오던 마레이가 득점을 하게 됐고, 이게 또 좀 기가 막혔던 게 양준석이 어느 정도 의도를 한 것 같아요. 레이업 실패를 의도했다기보다는 뒤에 따라오는 마레이가 있다는 걸 좀 미리 캐치를 하고 그냥 속공 전개를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희를 의식해서 속도를 줄이고 속공으로 안 이어졌다면 이게 좀 득점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마레이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라갔고 결과적으로는 득점으로 이어졌다. 좀 센스고, 또 코트 비전이 이렇게 이 잠깐 사이에서도 코트 비전이 빛이 발했다. 그리고 이제 SK는 작전 타임을 불렀고 작전 타임 이후 김선영이 3점을 던졌는데 또 실패를 했죠. 근데 지금 아까 타마요 파울아웃 이후에 거의 모든 포제션 공격을 김선영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좀 원희가 슛을 던지는 게 좀 낫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 SK 입장에서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작전 타임 이후에 김선영 3점 실패, SK는 파울을 끊었는데 정인덕한테 파울을 끊었고, 정인덕도 이제 자유투 하나를 놓치고 하나만 넣고 54대 58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선영이 빠른 공격으로 자유투를 얻어냈는데 이렇게 20초 남은 상황에서 이 중요한 자유투 하나를 또 흘리게 되고, 근데 이게 참 김선영이 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클러치에서 지금 너무 많이 놓쳤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나오면서 55대 58. 그리고 LG는 작전 타임을 불렀고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경기를 재개를 하는데 여기서도 좀 김선영이 아쉬워요. 결국 이제 공을 잡게 되는 건 유기상인데 좀 타이트하게 더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비교적 좀 쉽게 유기상이 공을 잡았다. 공을 잡고 돌아서서 그 다음에 파울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좀 수비를 조금 놓쳤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지 않나 싶어요. 또 수비는 또 다름 아닌 김선영이었고, 이렇게 또 자유투를 얻어냈는데 유기상은 또 보란듯이 2개를 다 넣어버립니다. 강심장인 것 같아요. 55대 60. 근데 또 이제 이 유기상의 자유투가 정말 2개 넣길 정말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곧이어 이렇게 어메이징 3점이 들어가요. 원희의 슈퍼 울트라 냅다 3점. 마레이는 할 수 있는 수비를 다 했죠. 이것보다 어떻게 더 수비를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도 넣고 58대 60 11초. 근데 여기서 또 유기상이 이렇게 공을 잡게 되는데 또 김선영의 수비가 또 아쉽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었어야 되지 않나. 또 손쉽게 또 유기상이 잡고 또 파워를 또 이렇게 또 얻어내게 되고, 보란듯이 또 2개를 다 자유투를 넣게 되고, 정말 유기상은 마지막에 자유투 4개를 다 넣은 것만으로도 오늘 본인 몫을 다 했다. 이 절체절명의 7차전 마지막 클러치에서 자유투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넣었다.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인 몫을 다 했다. 그리고 58대 62 4.6초. 네, 어메이징 3점은 아까가 끝이었고, 네, 경기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고, 이게 끝나고 이제 좀 조상현 감독이 좀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 보니까 많이 좀 울컥하기도 했고, 그 중계방송에 계속 잡혔던 그 창원 LG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팬분이 계속 잡혔는데 정말 눈물 버튼, 왈칵 할 뻔했습니다. LG 우승을 정말 염원하지 않았나. 28년 만에 우승인데 이렇게 연고지도 안 바뀌고 팀명도 안 바뀐 그런 근본 있는 팀이 28년 만에 우승을 했다. 팬 입장에서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LG 팬들. 근데 이렇게 좀 큰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TVN은 중계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TVN은 현장 중계를 안 했어요. IB스포츠가 현장 중계를 했는데 근데 IB스포츠는 보니까 또 뒤에 축구 경기 때문에 또 인터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또 이 인터뷰가 이제 리포터 분이 가서 인터뷰를 좀 하게 됐는데 이게 좀 현장 인터뷰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터 인터뷰 말고 이렇게 뭐 캐스터나 해설위원의 인터뷰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보통 NBA 파이널 끝나면은 주축 선수들 한 번씩 다 인터뷰를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없는 것도 좀 아쉽고 좀 경기 끝나고 그런 인터뷰가 좀 없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시리즈가 챔프전이 끝났는데 LG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게 뭐 KBL의 리빌딩의 개념이 뭐 있는 것 같진 않지만 확실히 좀 첫 술에 배부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게 정말 그러니까 리빌딩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리빌딩이 됐고 리빌딩 하자마자 우승을 해버리게 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우승에 대한 의미라던가 이런 걸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데 그런 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7차전 리뷰는 마치고 저도 되게 이번 챔프전 되게 재밌게 지켜봤던 것 같고 좀 앞으로도 이런 리뷰 콘텐츠를 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